여러분, 요즘 대부업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졌다고 이야기할 만큼 대부업이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상황이. 대부업 하면 여러분 금방 이해할 수 있죠. 바로 이런 딱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명암식으로 돼서 가게 앞이나 뭐 이런 데 쭉쭉쭉쭉 뿌려놓은 이게 대부업체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업체들이. 예. 물론 여기에는 대부업체만 완전히 껴있는 건 아니고요. 불법 사금융도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 사금, 사채업자들. 대부업도 있지만 대부업은 이 중에서 이렇게 뿌리는 건요. 아주 작고 조금이고요. 실제로는 대부분 여기는 불법 사금융이죠. 예, 불법 사금융. 자, 제가 이게 보기에는요. 대부업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점점 몰려가고 있거든요. 당장 사나머니하는 산하대부 있잖아요. 산와대부. 사나머니하는. 그 산하대부가요. 2년 새에 지점을 85%가량 통폐합했습니다. 85%가량. 지점이 그나마 꽤 많았는데 52개라고 해요. 전국에. 이거를요. 8개 지점만 놔두고 다 줄여버렸어요. 정확히는 84.2%가 축소된 겁니다. 심지어 강남에서까지도 대부업의 어떤 지점을 철수해버렸어요. 강남에서까지도. 그래서 대부업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 뭐 간단합니다.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7.9%에서 2018년에 연 24%로 낮췄어요. 심지어 요즘은 정치권에서 10% 이하로 내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부업 10%도 내리자 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다 편지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참 이런 게 시장을 모른다는 거예요. 시장을 모른다는 게 이런 겁니다. 경제라는 것은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게 포진이 돼 있어야 돼요. 아니 금리를 뭐 1% 주는 데도 있고 2% 주는 데도 있고 3% 주는 데도 있고 4% 주는 데도 있고 좀 많이 가서 20% 30% 주는 데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존재를 해야 합니다. 왜냐? 소비자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신용등급을 매길 때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매기잖아요. 그만큼 소비자가 다양하거든요. 신용등급이 좋은 1등급은 뭐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잘 관리했으니까 1금융권에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용등급이 좀 중간 단계인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신용관리를 좀 못했고 사업하다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저축은행이나 2금융권 갑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많이 나쁜 사람들은요. 결국은 좀 이자는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 찾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사람들 어디로 가요? 불법 사금융 그런 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건 막아야 되잖아. 불법이 불법. 불법 사금융이라는 건 사채업자잖아요. 아주 진짜 무서워요. 장기 매매까지 하라고 한다고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난다니까요. 불법 사금융은. 영화에서 나오는 게 아주 특수한 경우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지금 대부업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면 이렇게까지 지점이 52개에서 8개로 줄였다. 85% 줄였다. 이 말은요. 완전히 망해간다는 이야기예요. 망해간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산하대부 지난해 3월부터 신규 대출 중단했습니다. 러시앤캐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산하대부 같은 경우 2018년 12월에 2조 5,078억 원 대출 잔액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는요. 1조 3,592억 원에 반토막 났어요. 지금 현재는 1조 원을 밑돌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현재는요. 대출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저신용자 대출이 막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신용자가 누구예요 지금? 저신용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대출 막혔다. 급할 때는 써야 되거든요. 지금 대출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대부 비용자가 2015년 말에 267만이에요. 267만 9천 명이에요. 지난해 12월에 177만 7천 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거의 100만 명 가량 줄었어요. 이거는 두 가지예요. 신용이 너무 나빠서 대부업에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부업계가 대출량을 확 줄여서 대출을 못 해주는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못 받은 사람들 지금 당장 딱 보면 대부업만 하더라도 2015년 12월 말로 267만 9천 명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77만 7천 명 100만 명 지금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가서 받을까요? 결국은 여러분 이분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불법 사금융으로. 지금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은 거의 7조 1천억 수준이라고 해요. 7조 1천억. 7조 1천억은요. 엄청나죠. 예, 엄청납니다. 그런데 대부금융업 협회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전국에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5,0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가중평균을 냈더니 무려 말입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사람이 43만 명. 그리고 그 금액이 무려 24조 원이다. 24조. 참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시장으로 봐야 되는데 시장은 굉장히 변화가 많고 복잡다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문재인 정부나 시장을 굉장히 획일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획일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장에 보면요. 시장은 실패하는 원인이 됩니다. 부동산만 하더라도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려고 해. 안 됩니다. 이거. 시장을 정부가 한다? 어렵쇼예요. 어렵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장은 두 축이 주도를 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수요자와 공급자 외에 누군가가 주도하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왜곡이 일어나요. 왜곡이. 시장 왜곡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시장 실패가 뭐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망하는 원인이 된다니까요. 부동산이 지금 정부가 주도하겠다. 아니 수요자도 가만히 있고 공급자도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주도하겠다 하면서 다 흔들어 놨으니까 대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대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출 시장도 이게 자꾸 획일적으로 보면서 아니 대부업계 너무 많이 받으니까 24%부터 너무 많다. 줄여라. 10%로 줄이자. 그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을 이용하는데 43만 명이라고 아까 잠깐 집계도 나왔잖아요. 그들은 어디로 가나요? 대부업체가 다 망할 거니까. 대부업체라는 게 돈 빌려와서 이자 많이 주겠다 하고 지금 돈을 돌리는 거거든요. 참 시장을 보는 게 안타깝다. 저신용자들 결국 대출 받을 때 없어진다. 그 다음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아픈 선택 진짜 더 아파질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게 생각을 뭐든지 하면 시장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장 안에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시장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은 과열되면 누군가 들어가서 언제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지금 대부업이 딱 그 짝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